네, 안녕하세요. 건축시공 기술사 신재현입니다. 오늘은 그 단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단열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쪽은 꼭 단열 시공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이 위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열이란 개념이 이제 과거에 어떤 그 결로나 곰팡이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은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열은 어디다 시공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창문이 있으면 무조건 그 부분은 다 그 단열 시공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지어지는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법적인 이제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설계 때부터 이제 단열 시공이 단열 성능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지어지는 이제 아파트라든지 뭐 어떤 규모가 있는 시설물들은 단열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 지어진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또는 상가에 뭐 이사를 하시거나 입점을 하실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대부분 들어가시죠. 이때 인테리어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단열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단열 공사를 창호 쪽은 무조건 이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런데 과거에 이제 아파트들도 이제 외기의 면안면이라든지 어떤 최상층이나 어떤 외기의 면안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열 공사가 되어 있는데, 창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아파트인데요.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발코니 쪽하고 다용도실인데 여기가 지금 다 이제 곰팡이가 났죠. 과거에는 발코니하고 이런 좀 다용도실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이제 외부 공간으로 봐가지고 창호 쪽에다가 이제 그 단열 시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로라든지 곰팡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아파트일수록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쪽 부분은 창호 쪽은 무조건 단열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단열 공사 좋다. 이제 창문 쪽에다 단열 공사를 하겠다. 이건 알겠는데, 그럼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인테리어 쪽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두께라든지 재료를 선정해 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실제로 이제 건물주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부위별로 열 관률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실 쪽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이제 성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 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0.15, 0.1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고를 때 열 관류율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열 관류율이 작은 거, 그리고 두께가 얇은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이거 표만 보고 뭐 얘기하고 뭐 어떻게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소 핑크 색깔로 된 거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얇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샤시가 얇기 때문에 아이소 핑크를 이제 좀 사용을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께가 맞으면 한 두 겹으로 해서 하시면 더 좋은 성능을 좀 발휘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이제 샤시까지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좀 단열재 좀 두꺼운 걸 좀 사용하시면은 좀 단열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좀 시공함으로써 쾌적한 그런 좀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호 쪽은 무조건
단열 공사를 하고, 그리고 단열재를 고를 때는 열 갈률이 낮은 거를 이제 고르자. 이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단열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결로라든지 이제 곰팡이 이 개념에서 이제 뛰어넘었어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지금 이상 기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고온 많이 덥고 막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건물도 상당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건물에서 더 이상 이제 외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도입된 건물을 우리는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데, 이제 패시브 개념하고 액티브 개념이 결합돼서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패시브인데요. 이 패시브의 이제 핵심이 이제 단열입니다. 이 단열이 뭐냐면은, 겨울에 난방을 떼면은 조금만 떼도 단열이 잘 돼 있으면 열 손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보일러를 틀어도 집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열이 이 친환경적인 제로 에너지 빌딩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 시공을 이제는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지만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환경 오염을 이제 동참을 하시는 겁니다. 좀 더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 계속 지어질 이제 건물들은 이 제로 에너지 빌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제로 에너지 빌딩 개념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제 단열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제 단열이 이제 단순히 이런 개념을 아니다, 이제 환경을 살리고 이런 일이다, 이런 좀 인식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단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